있을까? 일어나서 좋네. 괜찮아? 일단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 맞춰갖고 시험 좀 받고 점수에 나중에 알려드릴게. 그리고 알고 있겠지만 여기 학교는 근방에서 쉽다고 소문난 학교고 내리 학교 시험보다 더 어려워. 괜찮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 거잖아. 계획이. 아, 어제 열심히 했는데 한지 오래돼서 까먹었다고. 기억을 되살리면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범위는 아마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아. 생각하면 그래프까지 갈 것 같은데 목동구가 범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범위 알려줬어? 앞뒤나가 문제가 있는데 저기 수열 부분 앞뒤 나갈 수가 없는 거. 좀 이렇게 하지. 그리고 확통은 지금 일단은 기한은 선생님이 4월달 정도에 한 2번 정도 해드릴 거예요. 2번 정도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 문제 풀이 한번 하고 그 정도만 해도 돼. 일단 A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일단 들어놓고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기본 공식도 모르면 4월달인데 이제 시험 보기 2주 전인데 기본 공식도 모르면 이제 망치면 돼. 포기해.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 공식 알고 있는 상태에 선생님 좀 거기다 살을 갖다 붙여줄 거야. 붙여주고 한번 또 문제 풀이하고 이 정도만 해도 A 나와. 기한은. 이 기한은 일단 A 받는 전략으로 하고 2번 정도 해서. 근데 지금 시간은 언제 할 거냐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숙제를 안 해볼 예정이냐? 그지? 시험 많이 틀리고 계속 클리닉을 해야 되겠지 뒤에. 그죠? 항상 점심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고. 그래서 클리닉을 하는데 4월달 2번 정도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기하를 그때 하려고. 4월 아마 9일하고 16일이 괜찮은 것 같은데 2번 정도는 수업 끝나고 나서 밥 먹고 기하를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이외에는 이제 클리닉으로 계속 갈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확통은 지금 고민을 해보니까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두 명이 들어간단 말이지. 목요일에 수업 끝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틀? 3일? 확통은 중요하긴 하거든. 여기 뭐 등급이 나오니까 고민 한번 해보자고. 토요일에 또 부를 거나 아니면 기한 끝나고 수업 확통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루 왠지 아침부터 해서 수원 기한 확통 과정이 좀 그렇잖아. 목요일에 끝나고 하는 게 어떨까? 문장관 한 2번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마찬가지 수혈적으로 잘 드러나. 학교에서 하는 건. 알겠죠? 그래 도와줄 수가 있어.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목요일날 확통하는 거 제외하고는 목요일날도 이제 끝나고 나서 시험 보고 오답하고 그렇게 보내요. 30분 정도. 별거 아니죠. 어쨌든 방학동안 고생했으니까 자꾸 성격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그죠? 시험들이 아까 보니까 또 마음이 답답하네. 하면 돼, 이제부터 할 거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시험지 풀이 먼저 하고 나서 가도록 할게요. 방학동안에 이제 고생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바로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번 달에 한 4번, 8번 정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4월 말부터 아마 시험이지. 저기 시험 나왔어? 나왔죠?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4월 달이야, 5월 달에? 됐고. 몇 달? 4월 달이야? 4월? 장선 4월이야? 그러니까, 9월. 초예요. 확실해? 마지막에 알려주세요. 시험 날짜 나오면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4월 달은 또 꽉 채워서 또 못한단 말이야? 4월 달에 6번 정도? 그러면 14번 정도? 우리 교재가 지금 받았지만 그 교재에 3번 정도 나올 거란 말이야. 지수로고 지수로고 하면 수성합함수 그래프까지. 그럼 그 3월달에 다 끝낸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집을 갖다 푼다. 4월달에 들어가면서 문제집을 갖다 몇 번 풀 거거든. 그래 맞지 한 2번 정도밖에 못 풀 것 같은 그런 느낌점.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대비를 시작하더라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다. 숙제 밀리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3월달에 수학을 잡아내야 돼. 4월 들어가게 되면 알지 그지? 수영평가 엄청 많고 암기 과목이 해야 되는 거 알죠? 3월달 안에 수학은 지금 잡아내야 된다. 지금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 우리의 상태는 이러하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어려운 문제가 20번하고
18번이 어려웠어요. 20번하고 18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고, 17번도 어려웠다. 18번보다는 17번하고 20번이 되게 많이 어려운 문제였고, 나머지 거 15번도 어려웠어요. 네, 15번, 17번, 20번 해드려야 될 것 같고, 18번도 해야 되겠고. 19번도 해야 되나? 해야 되는 분위기긴 한데, 다른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16번? 19번 10만 써드리고. 또, 내가 봤을 때, 우리 반 수업이 시간도 괜찮고 분위기도 괜찮아. 내가 토요일날 같은 게 앞뒤로 가운데 클리닉 시간이 있긴 한데 앞뒤로 그 수업이 있어가지고 우리 딱 일요일날 우리 반 수업밖에 없어.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있어. 나 저를 잘 활용하세요. 일요일날에 여유도 있고. 난 토요일날도 클리닉 와도 돼. 토요일날도 와도 돼가 아니라 이제 관계 소환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지? 목요일날 숙제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숙제를 안 할 예정인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날도 오고 일요일날도 오고 있으니 계속 와야지. 일단 선생님 시간 되는 데까지 뭐 내드릴 테니까 저를 잘 활용하세요. 자, 이번 또 됐슈? 이 정도면 돼? 질문 없어? 이거 영상 괜찮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지금 분명히 있는데 요거도 맞았는지 한번 봅시다. 점검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요거는 그냥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12번 괜찮아요? 12번 문제는 요거 점검 한번 해야 돼. 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의도가 뭐야? 의도가 뭐냐면 약수의 곱이지. 지금 여기 이제 계산됐을 때 로그 A, B, C, D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곱하기 5까지 이렇게 갔단 말이야. 요거 숫자 의미 자체가 뭐냐면 약수의 곱이잖아. 약수의 곱까지는 알아둬야 돼. 그죠? 그거 갖다가 보셔야 되겠다. 약수의 곱은 공식처럼 한번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 숫자에 2분의 약수개수. 요까지 알아둬야 돼. 유도하는 과정들은 이제 방학 때 해드리긴 했죠. 144는 이게 이제 n이 되는 거야. 이 숫자를 하다 보니까 1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될 것이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면 약수의 개수는 5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아? 이렇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약수의 곱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 144에 2분의 15개 뭐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 그동안 이제 해드렸었고,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법은 그러한 거지. 예를 들어서 약수 1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약수 2 이렇게 해서 약수 하나씩 적어보는 거야. 1, 2, 2의 제곱 3, 2의 제곱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갈 것인데 그 오른쪽에는 곱해서 144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갖다가 또 만들어주는 거지. 2의 4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뭐 하는 거지? 이거 144 얘기하는 거지. 2의 4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144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계속 144를 갖다 만들어내시면 돼. 그랬을 때 이것의 곱이나 A라고 할게. 이것의 곱이나
이거 곱한 것이 지금 뭐가 돼? 144를 뭐가 되겠어? 15번 곱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게 144가 15개 나오겠지. 약수의 개수가 15개니까. 이해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다 곱한 값하고 요거 다 곱한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따라서 얘가 구하려는 숫자의 제곱이 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가 되겠죠. 공식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 로그 쪽에서는 잘 나와요. 이제. 약수의 부분 기억해달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죠.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근선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0이 절대값 들어가게 되면 위쪽에서, 그죠? 위쪽, 지붕이 생기게 되게 30이 되겠죠. 그래서 교점이 어디까지 두 개가 발생될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4번에 중요한 거 뭐야? 14번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 될 때가 있어. 다시. 이 정도까지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갈 길이 멀어. 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루려면 수능 문제들을 다뤄야 되거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시 좀 학교 공부하실 때나 학습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거 말고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가 베타가 1 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두 개 합해서 뭐 되면 90도 되면. 코사인 안 그러냐? 코사인 마찬가지야.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도 1대 합해서 뭐가 되면 90도 되면 이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짝을 지어주는 거지. 그지? 1도하고 89도 이거 합하게 되면 1 되고 이렇게 이게 되겠죠. 90도 관계 있는 것들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연스럽게. 자, 넘어갑니다. 자, 15번은 어려워요. 15번은 매우 어렵다. 잘 봐. 15번은 먼저 요거부터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서 말하는 실근의 개수 있잖아. 이 실근의 개수 4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갖다 봐야 돼. 우리가 치환해서 계산했을 때 2차 방정식처럼 보이잖아. 그치? 이 실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실근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x값을 갖다 의미하는 거고 이 x값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각을 의미하지. 각. 예를 들어 봐봐. 지금 제한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치? 이 제한범위가 주어졌어. 그래서 얘네들이 사인을 갖다 치환할 거 아니겠어? 사인 봐봐. 이 범위까지 보게 되면 0은 들어가고 또 2파이는 안 들어가. 됐지? 그럼 봐봐. 사인 x가 만약에 2분의 1이 됐다라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x는 몇 개 나오게? 그치? 2개가 나오지. 이해돼? 해봐.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게 하는 x값은 2개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1개인데 그죠? 사인 값은 사인 값 1개당 x값은 2개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잘 봐. 이 방정식을 갖다 풀 때 사인 x를 t라고 치환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t값이 하나 나올 때 x값은 2개씩 나온다고. 물론 너희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거 있지. 뭐냐면 1 됐을 때, 그치?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야. 1일 때는 1개지. 1일 때는 1개야. 그치?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도 1개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치?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건 다 뭐야? 2개씩 나와. 사인값 하나에 각은 2개, x는 2개. 그러니까 총 이렇게 되는 거 봐봐. 4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4개라는 건 사인 x가 몇 개 나온다는 거야? 2개가 나와야. 맞아? 사인 x 값이 2개가 나와줘야 x는 몇 개? 4개가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찍부터 멈춰야 되는데? 빠른데 오르고? 자, 됐죠? 사인 값이 2개가 나와줘야 x 값이 4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 여기서 이해돼? 되겠죠? 그렇게. 그럼 봐봐. 작업을 시작하자. 자, 코사인 x를 갖다 우리가 한번 바꿔주겠지. 그러니까 이 바꾸는 것은 못하는 애들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시간을 갖고 바꾸는 것들이야 당연히 하겠지. 실근 한계라고 하게 되면 뭐 중분 갖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거에서 더 넘어서서 좀 더 나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정리하시게 되면 1 사인 제곱
마이너스 B사인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A는요. 정리하시게 되면 플러스 1. 어? 플러스 1. 플러스 A요? 오케이. 이렇게 그럼 정리하시게 되면 뿅뿅 넘어가 이 사인 되고 이것도 넘어가 이 사인. 이거 뭐야? 이게 하다가 이가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다 넘어갔어요. 괜찮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그 사인 값의 범위가 또 요건 걸 알고 있지? 사인 값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걸 알고 있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실근을 갖다 가져야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여기에서 요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이렇게 가져야 된단 말이야. 요거 이해되려나? 이게 지금 요 값이 두 개가 나와줘야 돼. 사인은 했을 때 그지 숫자가 두 개가 나와줘야 이해되지? 그래야지 각이 네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실근을 가져야 돼. 이건 우리가 1학년 때 했어야 될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이야. 봐봐. t라고 치환하고 했을 때 봐봐. 이게 이차함수처럼 보이단 말이야. 맞아? 그럼 축이 보여? 여기 뭐라고 써있어? 사인이 얼마일 때야? 영수 얼마일 때야? 얼마일 때냐고? 마이너스 2분의 이 1을 묶어줘서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이해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체크할 것 같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가까이 저기가 1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x축이 지금 어떻게 돼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만나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우리 1학년 때부터 계속 안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어렵다고 그래프 그리고 선생님 어쩌고 할 때마다 외우려고 하고 한판 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이해되겠어? 같으면 안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F, 내가 이거 FS라고 할게. FS라고 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FS라고 하게 되면 그지? 이거 여기다가 1 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양수가 돼줘야 돼. X축하고 만나는데 그죠? 양수가 돼줘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안 돼. 여기가 지금 다 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근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됐다 또는 1이 됐다는 얘기인데 아까 봤지만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게 되면 각은 한 개밖에 안 나와. 각이 두 개가 나오려면 그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근이 두 개 나와야 돼. 그리고 봐봐 시간 전략 방법을 정확하게 보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까운 게 얘지. 멀리 있는 게 얘고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누구만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만 확인하면 되겠지.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어. 왜? 얘가 올라갔으면 얘가 더 위에 있는 놈은 벌써 올라갔을 테니까. 그런 게 시간 전략 방법이야. 그래서 이것만 조사하면 된다. 갑니다. 판별식 들어가게 되면요. 착수 판별식 들어갈게요. 비주고 마이너스 AC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뭐지? 플러스 5, 6 플러스 2A 이렇게 될 것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요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커야 된다.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다음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 앞에 가져올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편한 거 맨날 하고 싶은 게 이거지. 치환 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고 싶을 거야. 그 다음 판별식만 써가지고 어떻게 답을 얻고 싶을 텐데 안 돼.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돼. 피할 수가 없어. 이제 봐봐. 지수로그 함수 방정식이 나오지, 산업함수 방정식이 나오지. 이제 피할 길이 없다니까. 이거 안 하면 이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
하셔야 돼. 1학년 때 또 미뤄왔던 거. 공부라는 게 그래, 그죠? 1학년 때 놀았으니, 그지? 이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야. 앞으로 공부도 그래. 지금 2학년 올라왔잖아, 그지? 방학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봤을 때 가고 싶은 대학 갈 때 딱 2년은 걸려. 최소 2년은 걸려.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도 지금 안 하겠다. 이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 피하겠다. 뭐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게 되면 결국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닌단 말이야. 내 발목을 잡게 돼 있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 뿐이에요. 그죠? 해야 될 시간을 너무 미루게 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1년 더 해야 돼.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피해 다니지 마시고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자, 갈게요. 그 다음에 16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하셔야 돼. 자, 16번은요. 일단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잡는 거예요. 그죠? 알파 베타라고 잡아주시고 알파 베타의 중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8분의 17이 될 것이고 맞죠? 그다음 y 값은 어떻게 되겠어?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 되겠지, 그지? 그거 두 개 합한 값이 0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려나? 다시 알파 베타라고 잡으란 말이야. 로그 2x하고 로그 마이너스 로그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a 요거 있지? 요거 같아지는 x 값을 두 개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잡으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중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두 개 일어나는 값이 여기에 있는 x 좌표 이렇게 될 것이고, 물론 이 알파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y 값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거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y 값을 가운데 값 적어낸다라고 했으니까 로그 2에 여기다 집어넣은 걸 쓰잔 말이야. 로그 2의 알파하고 로그 2의 베타 이거 더하기 뭐가 돼야 되겠어? 0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어려워집니다. 17번. 우리가 봤을 때 019가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두세 문제는 좀 어렵게 이렇게 걸려들긴 해. 근데 그 두세 개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가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에서 지금 30분 문제 있잖아. 그런 수준으로 가진 않아. 풀 수 있을 만한 정도거든. 니네 학교는 안 그렇다고. 니네 학교는 안 그렇다고.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019가 쉽다라고 하는 거야. 조금 노력하게 되면 풀 수 있거든. 근데 풀 수 없는 문제들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봐봐. 얘는 그래도 이제 어려워. 일단 뭐부터 그릴 거냐면 선생님이 요 그래프 먼저 그릴 거야. 안 어려워. 나중에 상담사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그래프. 앞쪽에 아무것도 없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1을 기준으로, 2단선 기준으로 위로 1만큼 올라오고 1만큼 내려오는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야. 머릿속에 이제 먼저 견적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가운데 선이 이 y값이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축처럼 가는 거야. 거길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1을 갖다 보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야? 이런 식으로 한다. 이해되겠지? 앞에 숫자가 붙어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폭이 더 커지겠지, 그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만큼 올라가고 1만큼 내려오고 괜찮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첫 번째. 자, 그러면 몇 개나 그려야 되냐라는 것을 이거 결정을 하게 되겠지?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얼마야? 부끄러워. 자, 이거 봐봐요. 부끄러운 건지 무식한 건지 진짜 부끄럽겠지, 그죠? 2파이고 2분의 파이니까, 그지? 도와줘. 헷갈리니까. 됐죠? 그러니까 봐봐. 사인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게 되면 여기가 4. 그리고 이따 좀 힌트를 드리자면 교점 개수가 약간 디테일하게 구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 2, 4, 6 이렇게. 이해되겠지? 이렇게 할 거야. 자, 근데 얘보다 더 문제가 있어. 이게 계속 갈 건데 얘 봐. 밑에 봐. 이게 16제곱. 미쳤어.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갖다 다루는 방법도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딱 식을 봤을 때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 먼저 잡고 그러니까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점 찍고 평행이동 이렇게 가게 되면 못 풀어. 방금 얘기했지만 사인 그래프 요거부터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뭐야?
저기 봐. 점근선 있지, 그지? 그거부터 잡고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게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이게 벽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미수가 1보다 크니까 뭐가 돼?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대략 어떤 그래프가 될 건지를 갖다 상상을 해줘야 돼. 0 들어가는 거. 0 넣었을 때 뭐가 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근데 얘하고 교점을 갖다가 만들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언제 0이 될지 일단은 딱 보니까 0 되는 값을 갖다 보면 얘가 1 돼야 될 거 아니겠어? 얘가 1 돼야 0 되는 거야. 여기서 맞아요? 방금 살짝 딴 생각 있어? 칠한단 말이야 너. 자 여기 1 돼야지 0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언제 2가 되고 언제 1이 될지 요거 찾아야겠지. 기본적으로 왜? 확 올라가 버리면 그다음부터 교점 안 생길 거니까. 그러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연습해야 돼. 그래서 언제 1이 되지? 언제 2가 돼야 되지? 요걸 갖다 찾아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간다. 그래서 제가 언제 1이 될지 한번 보자. 로그 2에 언제 1이 될지 한번 살펴보자. x 플러스 2가 2의 16제곱 돼야 되겠고 x는 2의 16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거기서 1이 된다. 자, 언제 2가 되는지 살펴보자. 언제 2가 되는지 살펴보자. 그러면 x 플러스 2가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2의 16제곱에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맞는 생각해. 이게 지금 2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얘의 제곱이 얘가 되는 거지. x는 따라서 2의 32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애들이 여기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 포기했을 것 같은지 내가 보여줄게요. 봐봐. 얘가 여기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지나야 돼. 언제 2가 되냐면 2의 32제곱 여기에서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근데 개수를 갖다 이게 뭐 10몇이다, 그지? 100몇이다, 120, 뭐 100 안쪽에 있는 숫자는 모르겠는데 너무 숫자가 커. 여기서 포기했겠지 애들이. 우린 좀 더 가보자. 대박. 지금 다른 거 말고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이 요렇게 한 주기처럼 한 주기라고 생각할게. 한 주기마다 교점이 지금 2개씩 나오는 거 보여? 한 주기마다 교점이 2개씩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지?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 2개씩 나와. 그래서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를 갖다 살펴볼 거라고. 됐지? 첫 번째 포인트. 됐죠? 이 사인 그래프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살펴볼 거야. 곱하기 2를 처리할 거거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번째 그래프고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잘 봐. 여기 교차되는 지점 있지? 오르락 내리락. 여기가 바로 뭐냐면 2 곱하기 1. 여기가 바로 뭐냐면 2 곱하기 3. 홀수를 갖다 얘기해. 자,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홀수가 바로 뭐냐면 사인 그래프의 가운데점을 갖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요것도 한번 볼까? 얘는 2 곱하기 짝수니 홀수니 볼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아? 아니 묶어낸 거 이것도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짝수 홀수야.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짝수 홀수야. 그래 홀수 정답이야. 첫 번째 정답이 나왔어. 자, 홀수야.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됐겠지. 이해되겠어? 잘 봐봐. 생각 정리하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게 홀수잖아. 여기 홀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래프가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됐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지? 그러면 이 박스가 몇 개가 있었는지 그지? 그것만 이제 세주면 돼. 물론 잠깐 느낌이 오지. 다른 것들은 다 2번씩 만날 텐데 얘만 특이하지. 얘만 한 번 만났잖아.
이해돼? 얘만 딱 가운데를 갖다 지나잖아, 그지? 얘만 한 번 만나고 나머지 건 다 두 번씩 만났어. 그것만 생각하면 돼. 일단 다 두 번씩 만났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를 갖다 빼주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자, 마무리합니다. 이 생각들이 이제 봐봐. 자꾸 어려운 생각이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푸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지. 개수 세는 게 문제란 말이야. 수능 형태의 문제야. 만들어낸 문제인데 어쨌든 막 1, 3 박스의 번호를 얘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 홀수는 이것도 홀수야. 봐봐. 이것도 홀수야. 2 곱하기 2에 31제곱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짝수 빼기 홀수가 되겠지, 그지? 이 숫자가 도대체 몇 번째 홀수인지를 또 보게 되면 박스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몇 번째 홀수, 몇 번째 홀수인지 보면 되니까. 이해되겠어? 자, 이게 몇 번째 홀수인지 볼까? 자, 여기서 또 상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미뤄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뭐 특이한, 뭐 복잡한 그 공부들을 안 한 게 아니라 아까 봤지만 첫 번째 약수의 개수, 약수의 그 곱, 그죠? 그다음에 아까 2차 함수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런 걸 공부를 안 한 거. 이것도 봐봐. 2k-1은 몇 번째 홀수니? 몇 번째 홀수야? 몇 번째 홀수냐고? 그래서 인동대 이렇게 여기부터 있는 숫자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홀수일까? 2 곱하기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어. 2 곱하기 2의 몇 제곱? 오케이? 그럼 몇 번째 홀수야? 2의 37번째 홀수야. 이것도 연습을 해줘야 돼. 자꾸 보다 보면 보여. 우리가 또 지수를 지금 이번 시험범위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하는 게 맞아. 이건 아는데 이걸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 간단하냐?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저 박스가, 그지? 저 사인 박스가 이만큼 쌓여있는 거라. 여기까지 동의해? 여기까지 동의하지? 근데 그 박스마다 몇 개씩 나온다고? 2개씩, 맞아? 분점이 2개씩. 그런데 한 놈만 한 개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교점 개수는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려워. 어려운데 손도 어떨까? 그렇진 않아. 이제 그래프 보고 이 개수가 이제 아까 이게 거듭 제곱, 이게 선생님들이 일부러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지수도 시험범위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보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영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거라 지금. 일부 자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소원하고 상관은 없는 거고 상식적인 부분들이야. 이해되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돼. 자, 다시 한번 맞는 얘기인지 스스로 이제 셀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죠?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도 한번 볼게요. 18번. 18번은 그래도 맞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앞에 거는 17번은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풀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대충 이렇게 찍어서 가서 맞출 수는 있었을까? 정확한 풀이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이걸 한번 볼게. 자, 얘는 첫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점들 혹은 원위에 움직이는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맨 마지막 문제도 그렇고 원위 회전 운동을 하고 돌고 있는 점들을 어떻게 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묻고 있죠. 자, 이 점의 좌표를 갖다 표현하고 싶으면 사실은 베타, 알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알파, 베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게 필요해요. 이 점에 갖다 뭐라고 할 거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할 거니까요. 반지름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얼코사인 세타, 얼사인 세타라고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지? 근데 실제로 이 점의 교점을 갖다 구할 수 있지. 그게 바로 얘의 값들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보셔야 돼. 물론 여기서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즉 탄젠트 세타 값을 또 구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잘 봐. 알파라는 각은 도대체 뭘까? 알파라는 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알파는 세타로 표현해보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되는 거 맞지, 그지? 알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사인 알파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이해되겠지 그지? 이해되겠죠? 요 정도 각변을 할 수 있지 그지?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2, 4분면이고 2분의 파이 곱하기 1 될 것이니까 코사인이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 자 베타는 어떻게 되겠어? 베타를 표현하려면 요게 필요해. 요쪽이 지금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지. 막꼭지가. 이해되겠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 따라서 베타라는 값은 뭐야? 90도에다가 세타를 갖다 더한 게 베타가 되는 거지. 따라서 문제 얘기하는 코사인 베타라는 거지.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지. 됐죠? 자, 이것도 각변환 해볼까? 요거 2, 4분면이죠? 2, 4분면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2분의 파이 곱하기 1 될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겠지, 그죠?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요 값은 뭐가 되겠어? 사인 알파는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니까, 이해됐지, 그지? 이게 탄젠트 세타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3번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 무슨 말인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잘 봐. 부채가 5배에 이르자. 큰일 났네. 근데 뭐,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야. 부채가 있어도 이제 투자하는 거고. 빚을 갖다 진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을 뭐, 2배, 3배 넘게 이익을 남기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잘 봐. 요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상관없이. 자, 20% 줄인다 라는 표현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야 돼. 먼저 1단계 20%는 얼마야? 0.2. 그걸 줄일 거야. 그럼 뭐가 떠올라? 0.8. 그렇지. 여기 떠오르면 되는 거야. 이게 되겠지, 그지? 이래서 0.2를 빼는 거야. 줄이는 거니까. 자, 다시. 20% 늘릴 거야. 또 0.1, 0.2 표현, 떠오르지, 그지? 자, 이게 늘릴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떠올라? 1.2, 그치? 1 플러스 0.2. 이렇게 되는 거야. 늘리는 거 0.1을 더하는 거고, 줄이는 거 0.1을 빼는 거란 말이야. 이 숫자들을 계속 반복해서 곱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원리합계잖아. 이해되겠지, 그지? 그런 거야. 계속 반복해서 곱하는 거야. 매년 1년이 지날 때마다 이 숫자만 잡아내면 게임 끝. 됐지? 그러니까 0.2만 떠올리고 100분의 20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제발. 0.2는 그치? 그러니까 20% 0.2 늘렸다 줄였다 이래서 뺀다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 숫자만 찾아내면 게임 끝이야. 봐봐.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A가 있고 지금 부채가 5A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자본은 늘릴 거니까 1년 지날 때마다 뭐야? 1.2를 곱하는 거야. 1년 지날 때마다. 그 얘기 그렇다는 얘기야. 1.2에 또 지나면 1.2의 제곱에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거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등비수열은 또 나와. n년이 지났다라고 치게 되면 n년 후야. n년 후가 되면 1.2를 몇 번 곱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나도 안 어렵잖아. 저 숫자만 이제 중요한 거고. 그치? 저거만 잡아냈으면 하나도 안 어렵다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부채는 줄여가는 게 0.8, 1년 뒤에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또 이것에 0.8, 20% 줄였으니까, 맞아? 쭉 가서 n년 후에는 0.8에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누가 더 커야 되는데? 이게 4번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A는 삭제하고, 그지? 그러니까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맨 처음 출발했던 돈을 줄 필요가 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양변 로그 취해서. 이해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어디가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한다는 걸 먼저 찾아내야 돼. 아, 내가 이걸 잘 못하는구나. 이런 걸 찾아내야 돼. 무조건 답이 틀렸구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뭐 점수 찍어서 맞춘들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도 안 중요해. 아,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그거 찾아내야 돼. 그리고 1학년 때 놓쳤던 부분인데 나한테 물어봐야 되고. 학원은 그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선생님 풀이를 갖다가 잘 푸네, 못 푸네, 잘 가르치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못하네. 근데 시간이 지났어. 학교에서 안 해줘. 그럼 나한테 물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한 번만 물어봐야지. 2번, 3번, 5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그지? 똑같은 거 계속 안 듣고, 그죠? 대답할 때마다 자고 막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욕 먹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물어봐야지. 학원은 그렇게 이용하는 거야. 자, 어쨌든, 넘어갑니다. 20번.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런 풀이가 나오기 좀 힘들고 잘 봐. 자, 첫 번째 봐봐. 기본부터 얘기할게. 기본부터. 기본. 자, 일단은 요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아. 반지름 2인 거 보이지? 여기서 출발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전한 거 얼마만큼 돌아갔냐면 1초마다 6분의 파이만큼 간대. 오케이? 그럼 t초 지나면 얼마큼 회전했을까? 뭐 요걸 갖다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요 각이 얼마가 돼? 6분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t. 근데 우리는 지금 비교할 건 뭐냐면 y값이 같아질 때지, 그지? y값만 써주면 돼. 2 사인 6분의 오케이? 요거 여기까지 되지?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보여줄게. 잘 봐. P는 저기서 똑같이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서 짜증나게 여기서 이만큼 돌아왔단 말이야. 그죠? 요 각이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3파이라고 왔기 때문에 t초가 지나게 되면 4분의 3파이 t.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저거의 좌표를 갖다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좌표를 나타낼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시초선에서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갖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코사인 컴마 사인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죠? 얼 코사인 컴마 얼 사인 세타 들어갔을 때, 그죠? 이 각을 갖다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P점 갖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3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하는 거지. 3파이 컴마 이렇게 하는 거야. Y좌표는 3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t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P점의 좌표가 돼.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요? Y점에 Y좌표가 같아지는 순간을 갖다 얘기한 거니까 바로 이것의 Y좌표 이해하고 요거의 Y좌표 요게 지금 같아졌을 때를 찾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이거 조금만 바꿔보자. 요거 세타처럼 봐야 돼. 요거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아까 잘했었는데 그지?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맞지 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홀수 곱해진 거니까 그 다음 세타라고 쓰고 아니지 플러스고 미안해 그렇지. 눈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냐? 잘 보세요. 말로 해 말로 플러스지 2, 4분면이 플러스지 오케이. 이건 바꿀 거 없고. 따라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건 뭐가 되겠어? 이거야. 3 코사인 4분의 3파이 t하고 이 y좌표하고 2 사인 6분의 파이 t하고 이제 이것은 지금 같아질 때를 찾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리하여 선생님은 이 그래프를 그릴 생각이야. 잘 봐. 이거 주기 먼저 볼게요. 주기. 주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2파이를 그죠? 4분의 3파이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분의 8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거 주기는 3분의 8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주기는 6분의 파이로 2파이를 갖다 나눠야 되겠죠? 12가 되는 거예요. 따라 주기가 작은 요 놈으로 기준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기준으로 한번 그릴 건데 잘 봐. 선생님 약간 오버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좀 그릴 거예요. 봐봐. 대충 그렸더니 나도 이제 대충 찾으려고 대충 그렸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눈을 다 보는 게 확실할 것 같아. 한 방에. 제발. 3분의 8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기 3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3분의 8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잘 안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세세하게 나눌 거야. 제발. 3분의 8을 4등분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 3분의 8.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갈 거야. 그렇게 가는 이유를 조금 이따 그거 알아. 그러면 3분의 10, 맞지? 3분의 10, 3분의 12. 3분의 10이니까 여기가 4. 그지? 3분의 12, 3분의
14, 3분의 16, 3분의 18, 3분의 18, 6. 이해되죠? 3분의 18에 올지 3분의 20, 3분의 22, 3분의 24, 3분의 24, 8, 12까지 갈 거야. 3분의 24, 3분의 26, 3분의 28, 3분의 30, 3분의 32, 3분의 34, 3분의 36. 여기까지. 3분의 36. 오케이? 자, 여기다가 어떤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거냐면 이 그래프를 갖다 지금 그릴 거라고. 최대 최소값이 2고 주기가 12인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해되겠어? 최대 최소가 지금 2고 주기가 12인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그릴게요. 여기서는 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밖에 안 가는 이유는 2야. 최대 최소값이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렇게 해놓으면 보시면. 그래, 교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9개 교점. 이해되겠지? 그래서 예전에 다른 말에 뭐 할 때 뭐 대충 가니까 잘 안 세지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끊어가지고 그죠? 정수가 나올 때마다 체크하니까 그러니까 좀 잘 보이더라고. 괜찮지? 이해는 되지, 그지? 풀 수 있을지는 뭐 반반이긴 한데 어쨌든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다 몇 가지 손을 썼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이런 거,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 주기가 너무 복잡하게 주어졌단 말이야.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맞히는 놈들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지?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조금 쉬었다 가자.